자, 합시다. 28쪽에 C. 정답 몇 번? 자, 정답은 3번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파트가 무슨 파트야? 수동태. 그렇지. 살짝 중요한 것만 짚는다고 하면 수동태 핵심은 오케이. 주어랑 목적어가 그 역할을 서로 바꾸는 게 수동태였었지. 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미안해요. 동사가 아니라 목적어였지. 즉 목적어가 존재해야만 우리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었어. 네. 그럼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를 우린 뭐라고 불렀어? 대답이 나와야지.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걸 우린 뭐라고 불렀다? 그래. 자, 우린 이걸 타동사라고 했었어. 어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건 모든 영문법의 핵심입니다. 2학기 때도 분명히 이거 관련된 어법 문제 드럽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아이. 자, 그럼 타동사 인지를 판별하는 방법 기억하죠? 네. 어떻게 했었어? 네. 오케이. 을을이라는 해석을 통해서 타동사인지 확인해야 되겠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암기 및 이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 책이 됐건 뭐 다른 방법이 됐건 상관없어요. 품사, 형식, 성분에 대한 정리는 안 되면 분석이 불가능한 거니까. 어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정답은 3번이긴 했지만, 자, 이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올바른 문장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동사는 use야. use 무슨 뜻이죠? 사용하다입니다. 자, 뭔가를 사용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동사야. 그럼 이 use는 타동사인가요? 자, 우린 뭘 사용하지? 연필. 그래, 연필을 사용하고, 그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돈을 쓰고. 그럼 뭐뭐를 사용하다 가능하지. 그럼 타동사라는 얘기죠. 그럼 타동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그 동사를 be 플러스 pp 수동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게 맞다. 이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수동태는 목적어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주어랑 목적어 자리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주어의 명사 나오고 목적어의 명사 나와. 필수란 얘기지. 그럼 이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하면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주어 역할을 수행할 거야. 동사는 어떤 형태로 바뀔 거?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쓰이겠죠. 그럼 원래 필수 성분이었던 주어는 어디로 가? 제일 뒤로 갈 거야. 누구와 함께? 전치사와 함께.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 주어였던 명사니까 쓸 수 있겠지. 하지만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하면 전명, 구. 보통 일반적으로 필요가 없어. 필수 성분이었던 명사가 전치사와 만나면서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문장이 끝났을 때 그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라는 힌트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그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 잘 고민을 해보세요. 원래 주어랑 목적어 자리엔 필수 성분인 명사가 반드시 들어가죠. 근데 얘를 수동태로 쓰면 필수 성분이었던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겠지. 동사 BPP로 갔지.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원래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었던 주어가 뒤로 빠질 거야. 보통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by와 함께 뒤로 가겠지. 그럼 여기까지는 필수인 건 좋다 이거야. 하지만 앞에 쓰인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면
우린 그걸 구라고 부르겠죠. 물론 구라고 해서 무조건 필수가 아니라 단정 지으면 안 돼. 그러나 대다수는 전면구는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런 식의 문법을 자꾸 공부하는 이유, 최종적으로 뭐 하려고? 완전과 불완전을 구분하기 위해서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적용이 되면 참 좋겠고, 적용이 좀 어려워. 그럼 최소한 이거는 외워야 돼. 뭐를? B 플러스 PP로 문장이 끝났지. 그건 완전하다고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예외는 있지만 문법 문제에서 수동태는 완전하다라는 단서로만 활용이 돼요. 진짜로.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구조임을 BPP로 찾아서 목적어 없음 확인하면 되고, 2번은 뭔데? 이 어디 가서 2번. introduce가 무슨 뜻이야? 자, 이거 단어 뜻 정확히 합시다. 뭐뭐를 소개하다 당연히 맞는 뜻이겠지만 우리는 친구 소개하는 거 지문에서 볼 일이 별로 없어. 뭐라고 외워야 돼? 도입하다라고 외워야 돼. 없던 걸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념인 거야. introduce라는 건. 그럼 뭘 도입할 거야? 자, 우리 생각해봐. 도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오케이, 정책. 오, 유식한데. 정책을 도입합니다. 신기술을 도입합니다. 을를 가능하죠. 근데 목적어가 없어. 왜 없어? BPP라는 수동태니까 목적어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건데 3번은 어려워요. 컴포즈는 무슨 뜻이죠? 컴포즈 커피. 그래, 컴포즈 앞에 가면 사진 누구 붙어 있어? 그렇지. 이 친구 붙어 있죠. V 붙어 있잖아. 그지? 몰라? 관심 없나? 아무튼간 그럼 컴포즈가 무슨 뜻이야? 그 CF 보면 걔가 뭐 하고 있어? 막 종이 쪼가리에 막 악보 그리고 있지 않아? 전혀 관심이 없구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야? 자, 컴포즈는 작곡하다는 뜻이야. 구성하다는 뜻이야. 만들다는 뜻이야. 근데 이 컴포즈가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건 암기의 영역. B, composed가 됐죠. 그럼 수동태니까 뭐뭐에 의해서라는 by를 쓰겠지만 얘가 틀린 거예요. 이건 암기의 영역. be composed를 쓰면 그때는 전치사 of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보통 by를 이용해서 행위자나 주어를 표현하겠지만 얘는 by가 아니라 of를 쓴다라는 공식을 적용해야 풀 수 있는 거. 오케이? 자, 이런 암기 영역은 내신 때는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어야 돼. 많이 반복을 할 거니까. 자, 다음. 우리 단어 겁나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지? 당연히 싹 다 외워야 되겠지만 굳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짚자라면 요 놈에다가 별표 하나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왜? 의미를 구분하자가 아니라 이놈들은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동사는 어떤 특징을 갖는 동사죠? 응? 오케이. 목적어가 올 수 없어. 또 목적어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못 만들지. 기억나? 자동사는 뭐가 불가능하다?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PP, 즉 과거분사를 쓸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단어들도 당연히 쭉쭉쭉쭉 암기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 단어. 이거 호스틸. 적대적인. 오케이. 환대하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 걸 설명할 때 호스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어휘 문제 빠르게 갑시다. 이건 우리의 평소 어휘력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I'm going to dentist. 나는 어디 갈 거야? 치과에 갈 거야. 왜?
이빨 뽑으러 가겠지. 근데 이거는 뭐 실제 의도하는 건 루즈가 되겠지만 뭐 타이트가 돼도 솔직히 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치과에 갔어. 왜? 이빨 뽑으러 갔어. 보통 흔들리는 이를 뽑으러 가겠지. 근데 타이트해서 억지로 이가 너무 많아. 이가 너무 빽빽해. 그러면 그 이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타이트가 들어가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 이 1번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썼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써 얘들아? 왜 이렇게 써야 돼? 왜? 이 질문의 의도는 앞에 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have는 어떤 동사였죠? 말해봐 빨리. have 어떤 파트에서 강조가 됐었어? 사역동사. 대표적인 사역동사 누구 오케이. 이놈이 있었죠. 사역동사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핵심은 목적어라 그랬지. 어이? 시키는 사역, 알게 되는 지각.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돼야 돼? 목적어가 돼야 돼. 왜? 얘가 뭔가를 스스로 할 때 기본 공식이 적용이 될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뭐 표준어로 이라고 하지만 그냥 난 이빨이 편해. 뭐라지? 이빨 하면 동물이라고 했나? 그러지 않아요? 뭐 이는 사람의 이고 동물은 이빨이라고 뭐 표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됐고 나는 이빨 할게요. 자, 이빨은 뽑혀. 그치? 지시를 다한 건 이빨이잖아. 그러니까 동사 원형인 to를 쓰면 안 되고 공식에 벗어나지만 과거 분사를 써야만 한다라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역과 지각을 쓰이더라도 목적어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 자, 다음 건 고문, 숲속으로, 안으로. 내용, 숲속으로 등장했겠어, 사라졌겠어? 숲속으로 사라졌겠지. 숲속으로 등장하지 않았나요? 이건 우리말이 이상한 거잖아. 내용적으로 등장인지 사라진지 판단하는 거. 자, 다음. Some nation은 국가입니다. With a large amount, 많은 양의 oil reserve라는 건 오일 저축량, 저장량을 말하는 거야. 결국 기름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어겠죠. 그럼 기름이 많은 나라들은 얘들아, 그 기름을 전 세계로 수입하겠어? 수출하겠어? 수출하겠지.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니까 이 X가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이 expor트 하면 수출하다, import는 수입하다니까. 오케이? 기름 많은 나라는 기름을 수출한대요. 다음 거. The movie star. 그 영화 배우는 warned. 뭐였죠? warn이라는 건 경고하다라는 뜻이야. 어떤 거 하지 마십시오. 표지판에 이런 거 많이 써있는데 warning이라고 돼 있어. 들어봤을걸? 이렇게 뭐 삼각형 표지판에 뭐 하지 마시오. 뭐 접근 금지 막 그런 거 써있는 거. 그 영화 배우는 경고했어. 여기서 쌤이 묻고 싶은 건 지금 얘가 경고했다. 주어 동사 나왔지. 그는 would not do. 하지 않아요. 주어 동사 나왔지. 앞문장에도 주어 동사가 나왔어. 뒷문장에도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주어 동사를 연결하려면 정확히는 동사가 추가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 warn 다음에는 누가 생략돼 있어?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까먹지 맙시다. 제발. 동사 뒤에 동사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있는 동사를 뭔가 변형할 거야. 하지만 그런 변화도 없이 동사가 그냥 나와버렸어. 그 말은 어딘가에 접속사 하나가 생략되어 있음을 기억해 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알겠지? 소연아 잘 듣고 있지? 그럼 얘는 어떤 경고를 했어? 그는 안 할 거야. 인터뷰 안 할 겁니다. 누구랑? 기자랑. 자, 배우가 기자랑 인터뷰 안 하겠다 그랬어. 어떤 기자야? 아까 hostile 뜻이 적대적인, 나쁜, favorable 우호적인, 좋은. 그럼 누구랑 안 할 거야? 적대적인. 그렇지? hostile. 얘는 어휘 파트야 지금 이 페이지는 얘들아. 그럼 다음 단어 먼저 체크할까요? normal 하면 무슨 뜻이겠어? 평범한. abnormal 하면 평범하지 않은. 그럼 평범과 평범하지 않음을 판단해야 되겠네. 해석밖에 답이 없겠죠? 자, 요거 중요.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out of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제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ut of는 뭐뭐의 밖으로죠. 그지? 근데 자, 당연히 우리는 뭐뭐의 밖이라는 개념을 해석을 할 건데 실제로 문장을 잘 갖다 붙이고 해석을 했는데 이 밖이란 해석이 뭔가 어색해. 이렇게 정리할게요. 밖이라고 했더니 해석이 어색하지. 그럴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로 쪼개야 돼. 하나는 from이 될 수 있고 뭐뭐로부터. 또 하나는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는 꼭 기억합시다. 당연히 out of 하면 뭐뭐에서 벗어났다라는 뭐뭐의 밖을 설명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뭔가 어색해. 그런 경우는 그 out of는 뭐뭐로부터 또는 뭐뭐 중에서라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파트야. 써. 외워야 돼. 빨리 써. 그럼 여기 쓰인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33명의 사람. 어떤 사람? 얘는 with chopstick. 젓가락으로 먹고 있죠. 젓가락으로 먹고 있는 33명의 사람 밖으로. 아니겠지. 젓가락으로 밥 먹는 33명의 사람으로부터. 젓가락으로 먹는 33명의 사람 중에서. 뭐겠어? 중에서겠지. 그지? 젓가락으로 먹는 33명의 사람 중에서 그럼 내용적으로 26명은 평범인지 평범하지 않은지 판단해야 돼. 체중. 그리고 뒷문장이 중요하겠죠? Only 7. 오직 7명의 사람들만이 뭐 했어? abese가 무슨 거야? abese 하면 이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지. 얘는 비만이라는 뜻입니다. 비만. 그럼 33명의 사람이 있는데 7명이 비만이야. 그럼 나머지 26명은 평범하다. 이걸 물어보는 거겠지. 그지? 이걸 물어보는 거. 자, OX라고 합니다. 빠르게 갑시다. 그녀는 먹어요. 비타민을. 왜? 이 단어는 모르면 안 돼. immune system. 무슨 뜻? 그렇지. 면역체계. 이 단어는 무조건 외웁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항상 출제가 될 거니까. 아파요, 약 먹어요,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면역체계 무조건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녀의 면역체계를 strengthen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약 먹어. 맞죠? 올바른 표현. 1번은 맞고. 자, the seat 그 좌석은 was left 남겨졌어. 어떤 걸로? occupy는 무슨 뜻일까? occupy는 차지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 차지됐다는 얘기입니다. 뭐한 이후에 minister 우리말로 하면 쉽게 장관, 오케이?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식으로 resign. 얘는 사임하다라는 뜻이야. 물러났죠. 그럼 내용 정리. 장관이 물러났어. 자리가 차 있어, 비어 있어. 비어 있겠지. 그걸 요구하는 거니까 차지된 occupy는 틀렸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뭘로 바꿀 거?
어렵지.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어휘 갖고 장난치는 건데 vacant라고 바꿔 쓰면 되는 겁니다. vacant. 텅 빈, 공허한 이런 의미인 거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오케이? 문법적인 게 오히려 더 쉬운 거거든. 왜? 틀 안에서 풀면 되니까. 근데 얘는 어떤 범위에서 출제될지 모릅니다. 정말 다양한 어휘가 막 나올 거니까. 다음 거. 한 장 앞으로 가서 확인해 볼까? 이게 무슨 단어야? 앞장 가서 확인해 봐, 빨리. 앞장 가서 확인해 봐, 빨리.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나와 있으면 문제는 안 나왔겠지? 왜 안 보이지? 그러면 회상해 보면 이거는 조동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많이 한 거.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얘들아. 우리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가장 열심히 수업 들었던 파트가 뭐였어? 가장 많은 설명, 반복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던 거 뭐였어? 또 한 파트를 갖고 엄청 막 예문 들고 했었던 거 있었는데. seem to, seem that, have pp. 이 파트 기억 안 날까? 이거 기억 안 날까? 이 파트 막 했던 거 기억 안 날까? 모르겠어? 존나 서운해. 가주어 진주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진주어 갖다 쓰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쓸 거면 시제가 같아야 되는데 형태를 못 바꾸니까 have pp가 들어가야 되고.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얘들아, 이말 하나만 들어볼게.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나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that 이하를 뭐라고 말할까? You were tired. 너네 피곤했구나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크게 보면 주어고 동사고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주동목이야. 주동목.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 안 바꾸고 싶겠지만 수동태로 바꾸자 이거였어. 한 번 더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겁나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지. 그러면 이 that으로 꾸며진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가져갈 거야. 여러분들은 자, 피곤하대요. 이게 지금 원래 목적어였지. 그지? 얘를 수동태로 바꿀 거야. 그러면 시제가 과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니까 뒤에 옮길 거야. 그러면 주어가 어때요? 길어요. 싫으니까 가주어 쓸 거예요. 또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it was sad. 그대로 나오겠지? 진주어 뒤로 뺄 겁니다. 그래서 you were tired. 자, 따라오고 있죠? 격이 새록새록 나야 돼. 자, 이렇게 썼어. 그럼 또 어떤 부분에 태클을 걸고 싶은 거? 얘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쓰기 싫어요. 진짜 주어를 갖다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you가 되겠고,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동사 형태도 바뀔 수 있겠지. 여러분들은 이야기 들었어.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었는데 주어가 빠져버렸으니 that을 못 써. 동사는 또 써야 돼. 앞에 동사는 있어. 동사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to 부정사를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였어요. 어이? 그럼 여기서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얘들아? 그때도 쌤이 아무나 이딴 거 설명 안 해준다란 말을 했었을 거야. to 부정사나 ing 동명사를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였지? 그래, 시제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원래 과거였고 여기도 과거였으니까 to 부정사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은 건 과거고 피곤했던 건 대과거라면, 실제로 이 피곤한 걸 대과거로 표현하고 싶다면 우리는 to be를 쓰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대과거를 나타내는 had been을 쓰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규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겠지. 이럴 때 써먹는 게 뭐였어? have pp의 등장이었잖아. have pp. 저기 좀 나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좀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활용되는 문법입니다. 복습해야 돼. 알겠지?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진도 나가는 부분만 정말 여러분들이 꼼꼼히 복습하시고 암기하고 잘 이해하면 2학기 때 교과 분석은 진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진짜입니다. 어차피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 품사, 형식, 성분,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게 끝이야. 절반 이상이야. 거기에 관계사까지 들어가면 한 3분의 2 끝나는 거라고. 이 짧은 걸 왜 안 하냐고 맨날 내가 뭐라고 하자냐 할 거지. 그럼 다시 이걸 왜 설명했어? 지금 왜 설명했어? 시간이 남아돌아서 한 게 아니잖아 이것들아. 보아 should 조동사죠. 그치? 조동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지. 근데 여기는 원형을 쓴 게 아니라 have 플러스 pp를 썼지. 그 말은 시제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냥 should라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현재 하는 거지. 이렇게 써버리면 과거에 했어야 되는 후회스러운 일을 설명하는 거였잖아. 오케이? 그럼 결론 아주 쉽게 마무리 지으면 어떤 상황이야? 회상을 하는 상황이지. 회상을 해보니 현재야 과거야? 과거야. 과거를 표현해야 돼. should 다음에 과거형 못 쓰죠. 원형을 쓰면 현재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have pp가 따라오는 게 맞다.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니? 모르겠니? 에헤이. 다음 거. 자, 다음 건 올바른 표현이고요. 정답 들어가 있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withdraw는 무슨 뜻이야? 같이 그린다 이런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with는 함께고 draw는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딴 거 하면 안 되고. 얘는 무슨 뜻이야? 그림 그리다 라는 제 단어 수준이 정말 미약합니다. 자랑하지 말고. 그거 아닌데? 아시다? 당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림 그리는 것도 물론 맞지만 얘는 당기다라는 뜻이 있어. 이거 설명 똑같이 하잖아 매번. 여러분 집에 가면 당겨서 여는 가구 뭐 있어? 서랍. 그래서 여기다 ER 붙이면 그게 서랍이 되는 거야. 당기는 거 해서.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보냈는데 다시 땡기는 거야. 또는 내가 넣어두었던 걸 땡겨서 빼는 거야. 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제시했어. 근데 아닌 것 같아. 그 프로젝트를 다시 땡겨와. 그럼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철회하다는 뜻이죠. 철회하다. 자, 은행에다가 돈을 10,000원을 입금했어. 근데 그걸 다시 빼. 돈 빼는 거 유식하게 뭐라고 불러? 그렇지. 출금, 인출. 그게 이 withdraw라는 뜻이 있어. 오케이? 함께 그리다가 아니야. withdraw는 큰 틀로는 땡기는 건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땡겨서 취소하면 철회하다, 취소하다. 넣었던 걸 빼면 빼다. 근데 그건 보통 돈과 연결이 되니까 출금 또는 인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그는 원해 뭐 하고 싶어요? $100를 뽑고 싶다는 얘기죠. With his cash card, 현금 카드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체크카드 넣어서 현금 뽑고 싶다는 얘기야. $100를. 하지만 $20밖에 남은 게 없대요. 돈 없어. 잔액 부족. 이걸 설명하는 거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 무조건. 자, 다음 거. 연구자들은 비교했습니다. 식습관을. 오케이? 다이어트는 그냥 살 빼는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식단이야, 식단. 살 빼는 다이어트는 go on a diet입니다. go on a diet. 표현 자체가 달라요. 자, 여성들의 식습관을 비교해 봤어. 쫓아가면서 누구를? 두 개의 identical diet를. 자, 여성들의 식습관을 비교하는 거지. 그럼 그 비교 대상의 식습관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겠지. identical은 무슨 뜻이야? 일란성 쌍둥이가 뭔데? 같아 달라? 같이 똑같지. 그럼 똑같은 식단을 비교하면 연구가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이라는 different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 identical 뒤에다가 twin을 붙이면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겠지. LG twins가 뭔데? 쌍둥이 놈들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identical twin 하면 일란성이 되는 거. 자, C. 어휘. 이거는 좀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참 많이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 여러분도 분명 들어봤을걸? 이 ceiling 뭐야? ceiling. 천장. glass는 뭐야? 유리 천장이 뭐야? 유리 천장이 뭐야? 햇빛이 잘 들어 있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이건 상식이니까 외워야 돼. 유리 천장. 천장이 있다라는 건 뚫린 거야? 막힌 거야? 막혔죠. 근데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잘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보통 유리니까 그 천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미하는 게 언제 쓰는 거냐? 보통 성차별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성차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지. 근데 여전히 많이 실존하고 있는 안 좋은 문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현상 중에 하나. 뭐야? 예를 들어서 나랑 나연이랑 같이 입사했어. 근데 둘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근데 나는 승진하고 나연이는 승진을 못하는 거야.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높이 올라가고 있어. 나연이는 못 올라가. 뭐에 막혔어? 유리천장에 막혀서. 그걸 설명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용어야, 이거는. 사회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나 어떤 성별이나 인종 등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상황을 설명할 때 그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이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건 아니지만 실존하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오케이? 자, 봐봐. 이 유리천장이라는 것은 refer to 언급합니다. 뭐를? unseen. 눈에 보이지 않는 barrier, 장벽을. 오케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그 장벽이 어떤 건데? female, 여성이라던가 minority는 외워야죠? 소수의 노동자들이, 여성 또는 소수의 노동자들은 역사적으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런 고등부 과정의 독해 지문을 할 때 역사적으로 하면 역사가 깊구나, 오래됐구나가 아니라 그냥 옛날이란 뜻이야. 히스토리가 나오면 좋은 의도로 실제로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냥 옛날 얘기란 뜻입니다. 옛날부터 소수의 또는 여성의 노동자들이 face, 마주했던, 직면했던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언제? trying to 노력해 enter 들어가려고 upper 더 높은 management position 관리직으로 쉽게 말하면 승진이겠지. 여성이나 소수의 노동자들이 승진하고자 할 때 막혔던 장벽입니다. 자, 정답과 무관하게 너무 중요한 표현. 반드시 암기. 분명 여러분 어떤 교과서인지까지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나왔었는데 이거. 뭐뭐랑 상관없이. regardless of 외워. 쌤이 필기하는 거 웬만하면 다 쓰고 같이 외워. 겁나게 중요한 거니까. 그들의 경험, 그러니까 경험치가 뭐가 됐건 또는 merit 무슨 뜻이야? merit. 쉽게 말하면 매력, 장점. demerit는 단점. 그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건 그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merit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들의 장점이 뭐건 경험이 뭐건 상관없이 그들은 결국 도달합니다. 지점에.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데 promotion, 승진이 어려워져. due to, 자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었죠. racial, 무슨 말? 자, race가 무슨 뜻이죠? race, 경주. 근데 또 고등학교 과정에 race가 나오면 시합하는 건 안 나올 거야. 토끼와 거북이 같은 건 모를까? race는 무슨 뜻? 인종. 흰, 검, 노 있잖아. 우리는 노랑족이잖아. 그지? 그지? 우리나라는 노랑족이잖아. 황인이니까 황인.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 여성은 대체적으로 백인에 가깝지. 그 얼마 전에 무슨 연구 봤는데 실제로 그 한국 그 여성분들 그 미백 엄청 신경 쓰잖아. 그래서 실제로 유럽보다 한국 여성분들이 더 피부색이 하얗대요. 과학적으로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더 하얗대. 원체 많이 하니까. 자, 아무튼간 인종적인 성적인 discrimination 뭐 때문에? 차별. 오케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천장.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이 붙잖아. 뭐 여성으로서 뭘 하면 뭐 여성 첫 뭐뭐입니다 갖다 붙이잖아. 이게 더 유리천장인 거지. 그냥 처음이면 처음이지 왜 갑자기 여성을 갖다 붙여? 이게 유리천장의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인 거야. 못했었는데 그걸 뚫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비록 though 많은 여성들과 minority 소수 집단이겠죠. 오늘날의 많은 여성과 소수 집단들은 have secure 확보했어. 뭐를? 최고의 자리를. 어디에서? 그들의 회사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많은 성공한 여성과 소수 집단이 있을 순 있지만 the problem 그 문제는 유리천장이라는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그럼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문제가 완벽하게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unresolved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요거는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또 그지 같은 영어. solve는 무슨 뜻이죠? 풀다, 해결하다. 그럼 앞에다 re를 붙이면 다시 풀다가 아니라 얘도 해결하다. 근데 참 그지 같은 영어. 얘 어떻게 읽어? solve. 얘는 resolve야. 이상하죠? 얘는 solve고 얘는 solve야. 근데 얘에서 발음으로 구분하자를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solve와 resolve의 중요한 차이는 얘는 쉽게 말하면 간단한 문제를 푸는 거고 얘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solve고요. 복잡한 거, 막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돼. 그런 건 resolve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런 단어의 차이는 살짝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푸는 건 solve야 보통. 주어진 문제만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막 이론을 막 다 뜯어 고쳐야 돼. 복잡해. 그런 건 resolve가 되는 거. 오케이. 아이고야 그거.
자, 그 문제는 여전히 안 풀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겠고, 자, 뒷부분은 간단히 가면 되는 거, 이것만 단어만 이제 판단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와. 특히 정치 얘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 conservative라는 건 보수적이냐. 보수적이라는 건 뭐 하는 거야? 보수적이라는 게 뭐 하는 거야? 지키는 거죠. 그지? 네. 그럼 progressive라는 건 진보겠죠. 오케이? 뭔가 발전해 나가는 거. 이걸 설명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이는 않지만 우리나라 conservative 하면 흔히 빨간색, progressive 하면 파란색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런 정치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하시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럼 그 빨간색을 설명하면 conservative 보수 당이라고 해야 되지. 당. 그 당이 영어로 뭐야? 당. 당. 아, 달달하니까 졸라 창의적이네. 그런 당을 영어로 파티라는 표현을 써요.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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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파티. 놀고 먹는 파티 있잖아. 파티를 개최하는 거. 그 파티가 당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어떤 정치 얘기할 때 파티, 얘네가 화합했나? 노나? 이런 의미가 아니야. 당을 설명하는 겁니다. 알아놔야 돼요. 많이 나오니까. 알겠니? 네. 그럼 내용 정리 마무리. 어디 있어? 자, 그럼 조금 여기 더 more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누구는 company 회사는 이런 회사는 look for 찾을 겁니다. 지원자를 어떤 지원자야? 신중한 결정을 해. 자, 신중하게 결정한다라는 건 발전, 그러니까 신중하다라는 건 변화가 중요한 거야? 변화가 안 중요한 거야?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건 거야. 도전적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는 거. 그거는 진보적인 거. 새로운 도전보다는 지금 걸 잘 지켜야 돼. 보수적인 거. 그러니까 진보가 좋다, 보수가 좋다. 이거는 그냥 가치관의 차이야.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의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신중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건 우리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 도전을 즐기는 거야, 피하는 거야? 신중한 결정을 한다는 건 도전을 피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conservative라는 보수적인 걸 찾아내야 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